네, 오늘의 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결국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니, 영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남북통일기준법 개정안 제출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를 역행하는 본 흐름은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결국 남북통일기준법이 제대로 쓰여서 북한의 비핵화와 발맞춰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어제 섣부른 종전선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의 감축, 유엔사 해체 문제로 이루어져서 결국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이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그에 걸맞는 비핵화의 속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미국 측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이상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비핵화를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 발목 잡는 집단이 있다 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의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열을 수 있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 분열에 대통령께서 앞장서지 말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미국 회담이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와 북한 퍼주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핵의 포기와 폐기만이 모든 희망이 현실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왕도임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당국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이 전입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예타 면제를 하는 국가
예산 24조 규모의 예산을 총선용으로 퍼붓는 그런 일을 문재인 정부가 행하더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현금 퍼주기, 현금 살포형 복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에 모든 청년에게 50만 원씩 주는 이 청년수당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 보니 서울 중구청장은 또 기초연금과 별도로 어르신 공로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윗물이 말을 가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윗물이 포퓰리즘으로 가니 아랫물이 온통 포퓰리즘 대잔치입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내세우는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어떠한 그 제한 조치마저 지금 이 정부가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법 차원에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조국 수석의 발언을 듣자 하니 단학 속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지만 끊으면 슬퍼하고 오리 다리가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단학 속부의 뜻입니다. 이 청원과 셀프 답변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마치 하는 것이 야당에게 국회의원만 대상에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빼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수처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공수처장의 임명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일 텐데 이러한 국회의원만 빼주겠다는 이런 흥정,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1 운동에 관해서도 촛불혁명이라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묶는 정신마저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지금 왜곡하며 이념적 편견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연일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임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을 내 손아귀에 주무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었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그동안 검찰의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권한을 남용해서 검찰에 주무르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사실상 주무르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민정수석은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했기에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사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통제를 시도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민정수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검찰의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의 특정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자신이 어떠한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이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특감반 소속 의원들,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 그리고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당 사법개혁특위위원님들이 모두 검찰을 방문합니다. 대검을 방문해서 첫 번째,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 기타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수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축소 수사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보였습니다. 이 축소 수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말한 검찰 통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민정수석이 그동안 검찰을 통제해 왔는지 묻겠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이 소극적인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사 촉구를 하며, 이렇게 검찰이 미진한 수사를 할 경우에 저희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당 주도로 여야 4당이 모여서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개혁 법안들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졸렬한 태도입니까? 아마 여당은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이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좀 더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를 운영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의총이 원래 그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의총에서 우리 선거제 개혁에 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강 부호 철거를 두고 금강수계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호 철거,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공주 지역 주민들, 공주보 주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충청도식변으로 부르는 사람도 아닌겨?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시 개방으로 결정된 백제보 주변의 부여 지역 농민들도 상시 개방 절대 안 된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조차도 이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전까지는 해체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보호 해체 결정부터 하고 발표부터 하는 이런 불속 결정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또 갖고 계시듯이 4대강 조사 평가회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할 때 보면 보호 설치에서 좋아진 항목들은 빼고
보가 들어서면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을 골라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가 유지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이익은 무시하고 그 철거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부풀리는 이런 연구 보고서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조작 정권의 조작 DNA가 다시 또 작동된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주민 무시한 이런 조작된 결정,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지자체의 현금 살포형 복지에 대해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대통령과 민주당 지자체 장들 간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자체 장들이 이런 현금 살포형 복지를 하면 대통령이나 중앙정부는 이걸 말리고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더 한 발 더 나서서 북한에도 퍼주겠다고 하고 국민들 전부 안아드리겠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오히려 이런 걸 부추기는 것, 이것도 역시 저는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겨서 좌파 장기 집권, 좌파 독재의 길로 나가는 것이 우선인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복지부 장관이 기존에는 이런 게 제동 권한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중복 여부 이런 걸 따져가면서 지자체의 현금 살포형 복지를 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자체들은 돈이 없어서 중앙정부에 돈 달라고 손을 벌리면서도 한편으로는 현금을 살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지자체 파산제도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자체 파산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중앙정부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앞으로 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서 이런 현금 살포형 복지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조치에 나서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런 현금 살포형 복지를 제어할 수 있는 입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민들에게 현금 살포를 하는 이것은 국민 정신을 병들게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환자로 만드는 이런 행위이고 정말 궁극에는 망국에 이르게 하는 현대판 간신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검반원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서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정부입니까? 이게 정말로 이 청와대는 이렇게 하는 의도가 결국은 뭐냐면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이 공익제보자의 입을 끝까지 막아보겠다 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재부는 또 어떻습니까?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 취하를 깊이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한 달 넘게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어떤 제스처 취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기재부는 권력을 이용해 입을 막으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일단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은재 의원님 후보의 관사로서 북미회담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원내대표님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이번 베트남 2차 북미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가운데 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한국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 등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핵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 합의 가능성보다는 핵무기 동결 등 일정 선에서 타협하는 위험한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 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전망이 이미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모든 징후가 북한은 핵무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 때문인데, 우선 북한이 한미와 다른 한반도 비핵화 개념, 즉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험 안전 제거를 계속 주장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내 핵우산 기능까지 철수를 주장하는 기존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올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 대신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확산하지 않겠다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셋째는 미 국가정보국 등 모든 정보기관 수장들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도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폐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보를 대가로 부분적인 비핵화 협상을 모색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네 번째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무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이전의 중간 단계로서 2020년까지 검증 가능한 핵 봉인 CVC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이 CVC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 ICBM이 포함되지 않아서 미국의 속내가 북한의 사실상 핵 동결 또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회담 예상 시나리오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 북한의 태세로 보아 스몰 딜도 여의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영변 핵폐기와 제재 완화, 이것은 굉장히 빅딜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변 핵폐기 대 종전선언, 이거는 스몰 딜이 해당이 되고, 싱가포르 수준의 재탕, 이거는 무늬만 딜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만약 이번 베트남 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확실한 약속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남북 경협, 대북 퍼주기 폼스인 신한반도 체제 부상을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앞으로도 영원히 경제적인 지원, 남북 경협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강윤상은 네, 강윤상입니다. 저희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최대 목표는 영변 합의문에 영변을 명기하는, 언급하는 이런 수준을 최대한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계리, 동창리도 같이 들어가면은 다행이다, 이런 정도의 지금 미국의 기대치와 목표가 크게 낮아졌다. 그 대가로 지금 한미가 이 양보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종전선언 형식은 평화선언이지만 사실상 내용은 종전선언과 비슷하게 해서 소위 보수층과 진보층을 서로 충돌
충족시키는 상당히 속임수 같은 이런 방안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나 김정은 측은 이것을 종전선언이다 이렇게 우기고 또 우리 한국의 보수층에게는 이 평화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습니다. 하여튼 종전선언의 이런 내용은 종전선언의 내용은 주한미군의 지휘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미국이 받아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양보한다. 또 경제 제재 완화 문제도 상당히 애매하게 표현해서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3, 4월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져서 우리 한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이런 부분에서 남북 경협의 모든 부담을 떠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분명히 저희가 파악하고 분명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연락사무소도 지금 미국 간의 장소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측이 이미 2차례 워싱턴 DC에 와서 연락사무소 자리를 물색했고, 미국은 지금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 자리를 지금 연락사무소로 쓰겠다라고 지금 북한에 제의를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결국 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하고 돈은 우리가 되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쇼에 우리는 불러리로 서는 이런 결과가 우려가 됩니다. 특히 어제 청와대가 얘기한 종전선언에 미국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이 나라라는 것을 포기한, 그리고 국군이 12만 명이나 죽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 나는 참으로 참담한 그런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먼 미래의 어떤 평화협정에도 자칫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에 우리 남한은 들러리 관객에 그치는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이렇게 절차를 거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이고, 이건 반의회주의적인 그런 자태라고 보여집니다. 나는 우리 민주당, 이 민주당이 과거의 야당 시절에 선거법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했는지 한번 뒤져봤습니다. 왜 과거를 망각하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9년 1월 정세균 전 의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여야가 꼭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이른다.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동수로 정치개혁 특위를 만들고 특위에서 합의될 때만 개정안이 채택되었다. 이렇게 의원 설명을 했습니다.
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다수결로 게임의 룰을 정했다는 것과 한다면 국회의 파행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정세균 전 의장님 민주당에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드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사무총장 2007년 10월 당시 국회 정개특위 간사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시 정개특위에서 직권상정이 시도되자 이렇게 기자이야기했습니다. 직권상정은 반의회주의이다. 정치관계법 경우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어온 관행을 완전히 저버린 반의회적, 반정치적 폭거라고 했습니다. 직권상정을 취소하고 여야 합의로 법안이 정상적으로 상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 제도는 2012년 5월 도입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수당이나 또 집권당의 직권상정 제도에 의해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결국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선거의 룰, 게임의 룰을 다수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여당은 국회 반의회적이고 또 국회의 파행을 초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생각을 저버리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개혁, 선거법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 또 국정 공백은 전부 여당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공개 발언하실 계십니까? 지금부터 비공개로 하겠습니다.